자, 2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호 많이 풀었던 판례입니다. 자, 성명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를 양도했다. 그래서 A가 이 사기범행에 속아서 계좌로 송금했는데 갑이를 보관하던 중에 인출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이때 갑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갑이 갑에게 사기죄 방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기죄 공범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기죄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익시장 보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했다고 할 때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앞서 봤던 겁니다.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A에 대한 횡령죄는 되지 않고 둘은 사기죄 공범이 될 뿐이다 라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2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따라서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할 때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횡령죄가 됩니다. X. 자, 18억 원을 차용했다는 것은 금전채무죠. 금전채무는 자기 사무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을 명의로 근저당 설정해주기로 약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 앞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1번 양자가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임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죠. 양자 명의신탁, 이자가 명의신탁, 중간생략 등기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전부 다 횡령죄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미음번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입니다. 수회 밑줄 그시고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이것은 포괄일죄가 아니죠. 그렇죠?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거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리고 각각 행위도 각각 있죠. 여러 번 돈 받았죠. 라고 했을 때는 경합범인 것이지 포괄일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 해설 나와 있죠. 세 번째 줄에 끊으시고, 자, 타인 사무처리자가 동일인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수수했다 할 때 이것이 동일인이기 때문에요. 단일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 행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포괄죄가 될 수가 있는데 동일인이 아니라 여기 여러 사람이라면 각각이었다면 설령 동종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위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21번 경대 편입 문제인데요.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1번입니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착수입니다. 실행의 착수. 자, 그 발행이 무효일 뿐 아니라 유통되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죠. 유통되지 아니하였다면 미수죄가 됩니다. 유통이 되었다면 기수가 되는 것이고 아니었다면 미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착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말이죠.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중도금을 받아버리면 타인 사무 처리가 되는 것인데, 자, 제3자 을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제3자에게 해주었던 얘기죠. 자, 갑에게 해주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해줬을 때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 규정에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 발명 완성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상태 하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된다. 맞습니다. 자, 4번 채무담보입니다. 채무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을 했다. 이건 뭐예요? 이 채무담보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 사무입니다. 따라서 임의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 거죠.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됐나요?
자, 22번.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정답은 2번. 자, 기억번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등기를 맞춰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매도인이 그 후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 지금 가등기가 설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당연히 배임죄가 돼버리죠. X. 자, 니은입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이것이 착수라니까요. 착수.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입니다. 자, 무효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유통이 되었다면 기수가 되는 거죠.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미수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양도인이 양도한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자, 밑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고요? 자기 사무라고. 자기 사무. 자,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 사무이다 보니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자, 리을번. 부동산 이중 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 그런데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더 이상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착수가 인정된다. 착수 인정됩니까? 착수가 인정되려면, 자, 여기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아버리게 되면 이때 뭐가 생겨납니까?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배임죄의 주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중도금을 받지 않고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이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분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중도금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근데 착수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 받았다는 것만 갖고는 착수가 되지 않고 중도금을 받아야 됩니다. 중도금을 받았을 때 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금만을 받았기 때문에 착수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정답은 2번. 뭐 그 정도의 내용은 다 기본 강의 때 다 떼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자, 다음 중 옳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사기 범행을 통한 취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기 범행이잖아요. 자, 이것은 뭡니까? 범죄 행위다 보니 이것은 불법원인 구별물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임으로 사용하였다 할 때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불법원인 구별물인데요.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2번. 절도 범위로부터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죄가 되죠. 작물 보관죄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했다고 할 때 이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요.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횡령죄가 될 여지는 없고 되는 것은 이 보관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 디귿번. 타인 사무처리자가 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았다. 자, 그럴 때 사기죄가 되고, 일단 사기쳤으니까요. 그리고 임무 위배 행위를 했으니까요. 배임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죄는 각각 성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하나에 흡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경입니까? 실경입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임무 위배 행위를 하여 재물을 받아서 손을 끼치죠. 이것은 배임죄가 됩니다. 사기쳐서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도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사기쳐서 돈 받은 것은 행위가 한 개죠. 행위가 한 개다 보니 이것은 두 가지 죄가 다 되고요. 다 되고 상상적 경합이 돼요. 즉 한 개 행위로서 두 개의 죄를 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판례입니다. 자, 리을번. 자,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배임 행위를 교사하였거나 적극 가담하였거나 할 때에 한하여 배임죄의 공범이 됩니다. 그렇죠? 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2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동산매매 계약이죠. 따라서 이를 타의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동산매매 같은 경우는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채무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임의로 처분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그 말은 자기 사무입니다. 자기 사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3번 부동산입니다. 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중도금 지급받게 되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을 때는 배임죄가 되죠. 안 된다 X. 금전채무입니다. 자, 금전채무도 역시 자기 사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이것은 배임죄 주체인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자기 사무이다 보니까요. 자, 2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동산 같은 경우 배임죄 안 된다고 했습니다. 2번 금전채무도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금전채무 밑에 저당권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타인 사무다 X. 서면 같은 경우 증여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증여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할 때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 대표이사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소금을 발행하였다 할 때 배임죄의 착수가 된다 했고요. 유통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수가 됩니다. 유통되었다면 기수가 되고 2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대표이사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명의 백지 약소금을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했다. 자, 배임행위 일단 기수입니다. 자, 이를 회수하는 대신에 보다 더 법적 효력이 확실한 채무 보증을 위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약소금을 배수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확실한 그렇습니다. 일단 배임죄 기수가 되었는데 더 확실한 채무 보증을 위해서 새로운 약소금을 교부했다고 할 때 이것은 뭐가 됩니까? 새로운 약소금을 교부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위험이 더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됩니다. 근데 배임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답이 되느냐, 어디가 틀렸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즉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와 기존 담보물의 가치를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서 첫 번째 것이 더 손해가 컸느냐 아니면 두 번째 것이 더 손해가 컸느냐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것이 더 손해가 컸다면 이것은 배임죄 하나밖에 안 되겠지만 첫 번째보다 더 큰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한다면 이건 새로운 추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또 배임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 가치가 더 큰지 아닌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해설 가봅니다. 자, 보시면 더 크다 나와 있죠. 더 클 때에는 그때는 손해를 발생했다는 말은 배임죄가 된다는 말이고요. 일단 끊고. 자, 그런데 더 작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똑같다고 하면 손해 발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큰지 아닌지를 비교해서 배임죄 여부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풀었는데 대표이사가 대표권 남용하는 등 약소금을 발행하였다 하면 이것이 착수가 된다 했고, 그리고 엄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그때는 배임 미수죄가 된다. 그렇죠?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중도금이 지급되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 것인데 나와 있네. 마지막 줄에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배임죄가 기수가 됐잖아요. 그 후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말은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배임죄가 됩니다. 그래서 배임죄 하나, 또 하나,
배임죄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위 됩니다. 자, 2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타인 소유 특허권을 명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말은 아하,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제3자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배신 때린 거죠? 업무상 배임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회사 직원이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밀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배신 때린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거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공범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알았거나 교사했거나 전 과정에 관여해서 적극 가담했거나 그랬을 때 한해서 공범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되질 않습니다. 자, 해설가 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일단 끊고 그럼 언제 공범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적극 가담했거나 그랬을 때 한해서 공범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범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리 1번.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배임죄가 되는데 행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앞에 것 따로 있고 뒤 것 따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행위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 보니 경합범위 됩니다. 실체적 경합. 자, 됐고 동사매매 같은 경우에는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의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죠. 동그라미.